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에게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서 매달 보험료로 수십, 수백만 원씩 넣고 있는 채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추심 실무 현장에서 채무자를 찾아가면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변제할 돈이 어딨어요? 그냥 법대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하곤 합니다. 자, 하지만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했던 채무자가 알고 보니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에 가입을 해서 수백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 보험 상품의 종류를 보면 각종 실손보험과 안보험, 또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등 갖가지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투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도둑맞은 피해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늘 당장 잠을 이루기도 힘들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자신의 몸을 걱정하고 또 노후 준비까지 탄탄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자, 그럼 이런 채무자들이 들어가는 보험을 강제로 해지를 시켜버리고 해지 환급금을 가져오거나 또는 진단 비용 등 보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분들이 압류를 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을 하며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공적보험이 있죠. 그리고 사적보험, 즉 개인보험의 가입률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자, 실제 국민 10명 중 9명이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40, 50대 이후부터는 본인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사고를 보면서 실손보험 정도라도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본인의 채무자는 재산도 없고 또 소득도 없기 때문에 보험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그건 채무자가 매번 형편이 힘들다, 또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채권자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예로 실제 채무자 100명이 있으면 최소 80명 이상은 보험에 가입을 해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한 번씩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시죠. 자식 없이는 살아도 보험 없이는 못 산다고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는 것보다 보험이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 채무자들 같은 경우 보험에 압류를 했을 때 합의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보험에 압류를 했을 때 합의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렇죠. 첫 번째는 채무자의 저축성 보험에 압류를 했을 때입니다. 그럼 채권자분들은 민법 404조에 나와 있는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강제로 해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가 되면 채무자가 받을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로부터 채권자가 직접 수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이나 혼합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진단비용 같은 경우 절반을 채권자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의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채무자가 성실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장을 받거나 환급금이 나올 때 채권자가 강제로 싹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권자 좋은 일을 시키려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를 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은행 예금과는 다르게 오늘 넣고 내일 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죠.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넣던 보험이 채권자로 인해서 강제로 해지가 된다면 채무자 본인에게도 엄청난 손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험을 부활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선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채무자 보험에 압류를 했을 때 채무자가 합의를 하자고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추심에 실무적인 팁을 드린다면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는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실패를 불러오고 법적 절차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도 채무자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죠.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채무자도 바보가 아닙니다. 채무자 자신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판결 등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은행 계좌에서 돈부터 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들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티도 나고 시간도 걸리지만 은행 예금은 오늘 당장이라도 빼면 되죠. 또한 그것이 당연히 불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해도 100건 중에 90건 이상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보험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오늘 가입을 했다가 내일 해지를 하거나 또는 수년 수십 년을 힘들게 넣었던 보험을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해지를 시켜버리는 채무자는 정말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압류가 추심 실무적으로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은 합의의 가능성과 회수의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보험을 압류하는 것이 아주 좋은 채권 회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중 딱 3가지만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채무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겠죠. 합법적인 절차로 조회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압류 및 추심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분석하고 채무자 보험 상품에 대한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보험회사 압류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여 추심, 즉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 채무자 보험에 압류를 하고 나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에 추심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즉 채무자의 보험은 강제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법 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보험료 및 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스스로 해지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로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채무자의 보험 상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한 그 보험회사 담당자를 설득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고 또 법원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돈을 받아내는 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크게 3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와 그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강제집행 절차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가 정말 힘들죠. 즉,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일 것입니다. 이게 회수율에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채권자분들이 법적 절차까지는 잘 하시는데 그 이후에 관련 기관이나 또는 채무자와 협상을 하고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문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결정문의 뜻을 보면 채권 압류, 즉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서 처분을 못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심 명령, 즉 채권자가 직접 찾아내고 또 찾아가서 받아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채권 압류만 하고 추심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가다 보니 채무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다른 재산을 빼돌릴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보험 압류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은 용어부터 알아야 압류 및 추심의 첫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자주 들어봤을 이 세 가지의 보험 용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어떤 자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신속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계약자란 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람이죠. 보험회사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기 환급금 및 해약 환급금, 배당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실상 보험의 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권한도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자입니다. 즉 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이죠. 피보험자에 대한 사고나 질병 등이 일어났을 때 보험을 통해 보험이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피보험자가 암을 진단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도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 그럼 계약은 부모님이 하실 거고 피보험자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자녀들이죠. 본인 외에 타인의 보험 계약을 할 때 필히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 수익자는 무엇일까요?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 같은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지정될 수도 있으며 여러 명의 수익자를 지정하는 상품도 있죠. 어떻게 보면 보험의 수익을 보는 것은 보험 수익자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보험 수익자를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 계약자가 형편이 힘들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지가 될 위험이 있으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료를 대신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기도 하죠. 일반 보험에 있어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사망보험 같은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대표적인 예죠. 가평계곡 살인사건에서도 보면 이 수익자의 문제로 인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수익자의 지정 문제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채무자 보험에 대한 압류를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압류를 할 수 있는 보험과 범위, 그리고 수많은 상황에 따른 추심 절차로 회수하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